자, 이제 인간이 만물의 영장인 이유는 집단 생활이 오랜 시간에 걸쳐서 축적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약했기 때문이에요. 굉장히 약했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인간이 굉장히 발전한 지금 지구상의 지배자가 될 수 있었을 거예요. 오랜 시간에 걸쳐서 발생하는 이 변화인데 또 뭐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지금 사실 제가 말하려고 하는 거는 당신의 아이들은 왜 천재인가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천재라고 생각하면 뭐를 생각하세요? 공부 잘하는 애? 머리 좋은 애? 그런 애들은 암기의 천재죠. 그럼 박태환은 수영 천재? 운동 천재? 김연아는요? 운동 천재. 그런 사람들은 천재 아닌가? 천재죠. 천재는 하늘이 주신 재주란 뜻인데 사람은 저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영역에서 굉장히 뛰어난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과목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 비해 월등히 뛰어난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과목들이 있어요. 종목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지금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되었냐, 아이들한테 천편일률적으로 암기력만을 테스트하고 그 암기력에 따라서 암기력이 뛰어나지 못한 애들을 낙오자로 취급하기 때문에, 그래서 원래는 낙오자가 아니지만 계속 너희는 실패한 인생이야, 낙오자야, 이렇게 얘기를 들은 아이들이 우리는 억울해. 그 억울함이 계속적으로 뭉쳐서 표현돼서 좀 기이한 방향으로 틀어져 버린 거죠. 그게 현재의 상태입니다. 자, 아까 전에 제일 처음에 얘기했던 인간이 왜 만물의 영장이 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볼게요. 예전에는 고대 인류 때는 힘센 사람이 짱이었어요. 그러니까 전사, 뭐 예를 들어 아프리카 부족이다, 뭐 인디언이다, 꼭 그런 거 아니라도 고대 유럽이나 이런 애들에서는 제일 중요시하는 거를 뭘로 봅니까? 힘이죠. 힘, 무력, 체력, 덩치가 얼마나 커서 다른 사람들을 얼마나 제압할 수 있는가, 또는 외세 침략에서 얼마만큼 자기 자신들이나 아니면 자기의 희귀한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는가. 지금 동물들 세계도 그렇죠. 이렇게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을 지킬 수 있는가, 또는 다른 데에서 이권을 침탈해서 종족 보존에 유리한가. 그러니까 결국은 힘이죠. 동물들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집단 생활을 하면은 뭐가 발생하냐 하면, 힘이 아니라 두뇌가 강한 사람, 힘은 약하지만 두뇌가 강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서도 자기들이 생존을 보장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동물들 중에서도 비슷하겠죠. 크고 강한 놈뿐만 아니라 크고 강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조금 다른 개체들보다 사고하는 방식이라든지 이런 게 뛰어난 개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집단 생활을 하고 모여서 살면 살수록 이러한 개체들이 생각보다 생존 확률이 높아져요. 그리고 이러한 개체들이 생존 확률이 높아지면 이러한 개체들이 서로를 보호하고 또 보호하기 위해서 효율적인 장치를 개발하고, 그러니까 꼭 힘이 아니더라도 다른 방식으로 어떤 집단에 기여를 할 수 있게 되죠. 인간이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어떤가요? 세계는 어떤가요? 그냥 강한 힘을 가진 사람이 우대받습니까? 오히려 천대받는 쪽에 가깝죠. 무식한 놈, 똑똑한 사람들이 우대받습니다. 그게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지금 현대사회는 막 이렇게 동시다발적인 집단적인 전투가 일어나거나 그러지 않기 때문에
강한 힘을 가진 사람이, 그러니까 강한 체력을 가진 사람이 크게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 시대인 거예요. 반대로 이런 사람들이 강한 힘을 가지고 있어도 사실은 전투는 이러한 개체의 맥시멈 파워를 훨씬 뛰어넘는 영역, 예를 들면 총 한 방 쏜다거나 미사일 한 방 쏘면은 전방에 주정차 사람들이 다 위반 단속 죽어나가는 구간입니다.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러한 개체들 강한 힘, 체력 이런 것들이 크게 의미가 없어 보이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 체육 활동에서 이러저러한 영역에 있어서 그 사람들의 진가들은 아직까지 여전히 발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필요한 순간이 있다는 거죠.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강한 체력이랑 강한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유리한 부분이 있는 거죠. 여러분들의 아이들은 왜 천재인가? 서로 다른 영역에서 이 친구들이 어디에 재능을 가지고 있는지는 몰라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거는 이 아이들이 암기를 잘 못한다고, 공부를 못한다고 때리고 혼내면 안 돼요. 그러면 애들이 일그러집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반복해서 실수를 그대로 반복하는 거예요. 재능이 어디에 있는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는 그거를 존중해 줘야 돼요. 같이 찾아주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물론 다 못 찾겠죠. 못 찾고 그 아이가 오랜 시간을 거쳐서 살아가면서 자기도 못 찾는 그 재능이 어디에 있는지 계속적으로 실패를 하면서 조금씩 깨달아가다, 난 이걸 잘하는 것 같아. 그럴 수 있겠죠. 다양한 인류는, 자, 다시 얘기를 할게요. 이러한 다양한 부분에 있는 재능들은 왜 가치가 있느냐? 인류는 너무 숫자가 많기 때문에 개개인의 관심사가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그 다음 개개인의 호기심이랑 개개인이 좋아하는 영역도 다 달라요. 예를 들어서 제가 게임을 해요. 게임을 하면은 캐릭터의 얼굴을 만듭니다. 캐릭터 얼굴인데 자기가 제일 예를 들어 여자 캐릭터를 만들면 자기가 제일 이쁘다고 생각하는 모습을 만들겠죠. 그런데 애들이 만들어 놓은 거 보면 다 달라요. 다 본인이 가장 이쁘고 괜찮다고 생각하면서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달라요. 제가 볼 때 저건 좀 아니지 않냐?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다 다릅니다. 외국 애들이랑도 게임을 해보면 외국 애들이 생각하는 잘생긴 사람 또는 이쁜 캐릭터에 대한 기준, 몸매라든지 이런 것들도 우리나라 사람들이랑 판이하게 다릅니다. 판이하게. 생각의 영역이 많은 거죠. 그리고 이 어마어마한 인구의 인류는 어마어마하게 다양한 관심사를 가지고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다양한 관심사. 그 중에 한 명이 재수없게 사람 어떻게 죽이는 거가 그 사람들의 관심사가 될 수도 있지만, 미안하지만 실제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죠. 여튼 제가 설명을 하자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관심사들에 의해서 다양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재능들이 다 빛을 보는 거예요. 딸딸 외워가지고 뭔가를 하는 시기는 지났습니다. 이제 유튜브만 해도 보세요. 그런 식으로 따지면 다 서울대 나오고 인류대학교 나온 사람들이 다 흥해야죠. 그렇지 않잖아요. 배운 거 없고 가진 거 없는 사람도 유튜브에서 자기만의 컨텐츠를 생산해서 하는데 사람들이 그걸 재밌게 본단 말이죠. 좋아한단 말이죠. 황목래 할머니도 보십시오. 그렇게 크게 가진 게 없다고 생각되는데 심지어는 욕하잖아요. 욕해도 그걸 재밌다고 사람들이 본단 말이죠. 엄청난 숫자의 팔로워가 생기죠. 저는 그런 게 좋아 보입니다. 그런 게 가치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아들을 학력의 순서대로 줄 세워서 애들을 때리면 안 됩니다. 시야가 좁으면 그렇게 돼요. 전부 다 공부해야 되고, 전부 다 이런 말은 그렇지만 제 주변에 자기 애들 의대 보내겠다고, 의사 만들겠다고 하는 사람들 꽤 있습니다. 저한테 들으라고 그런 얘기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 애 의사 만들어야 됩니다.
농담 같지만 많이 있습니다. 많이. 그게 그 사람들의 솔직한 심정이겠지. 그게 나쁘다는 거는 아니지만 애 재능이 딸딸딸딸딸 외우는 거나 아니면은 피 보는 거에 있지 않으면 그게 좋은 방향으로, 애한테 좋은 방향으로 가지 않을 수 있다고. 부모의 소망과 애의 재능은 일치할 확률이 매우 적고, 그거를 애들을 때려서 어떻게 해서 찍어 눌러서 하는 거는 그 애들의 인생에 커다란 손상을 주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자식들은 천재들이고, 하나하나 그 재능은 반드시 이 세상에 있는 누군가의 호기심에 부합하는 재능들입니다. 인류가 이렇게 많은데 이 다양한 인류들의 다양한 호기심에 부합하는 재능들이 다 있어요. 그 친구들에게. 애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게 맞다. 유태인들도 이런 식으로 사는 거라. 단속 구간입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해줄 때 아이들의 자존감이 올라갑니다. 자존감. 나는 존중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다. 나는 스스로 존중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자존심이랑은 조금 다릅니다. 자존심은 별로 필요 없는 거고요. 자존감은 오랜 시간에 거쳐서 조금씩 생겨나는 겁니다. 그거는 부모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해요. 너는 어디서 무엇을 하든 쓸모가 있는 사람이다. 그거를 찾으려고 노력을 해라. 그렇게 애들을 칭찬하고 복돋아줍니다. 그렇게 해서 애들의 자존감을 조금씩 키워가는 거예요. 스스로는 애들이 스스로 자존감을 키우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부모들이 힘을 써주고, 그러니까 전적으로 믿어주는 거죠. 믿어주는 게 아니고 진실이죠. 당신들의 아이들은 어느 영역에 될지는 모르지만 그 분야의 천재들이다. 그러니 애들을 공부에, 학력에 줄 서서 특정 순위 이상이 되면은 칭찬하고 특정 순위 이하가 되면 때리려고 하시지 마시고, 그리고 자식들을 많이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참으로 국가에 기여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에요. 애들을 셋, 넷 낳으신 그 부모들은 제가 진짜 진심으로 존경한다는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천재를 3명이나 낳았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제 자기의 능력과 기량을 펼치면 이 세상에 얼마나 도움이 되겠어. 그런 거 너무 좋아요. 물론 키울 때 고생을 하겠죠. 그렇습니다.